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빈틈없이 시장을 움직이는 월가의 뷰와 뉴스를 짚어드리는 빈난스의 특파원입니다. 최근 며칠 환율이 급락했죠. 미국에 와 있는 이제 저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얼마 만에 1,300원대 환율인가 기쁘기는 한데요. 사실 외환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든 이렇게 좀 급격하게 움직일 때는 좀 통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이 무엇인가, 앞으로 전망은 또 어떤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원화를 비롯해서 아시아 외환 시장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라고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초점은 지금 좀 대만 달러에 있습니다. 달러 대비 환율이 이제 대만 현지 시간 기준으로 2일부터 브레이크 없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대만 달러 가치는 급등을 한 거죠. 이제 5일 월요일까지 이제 대만 달러 가치가 3거래일 만에 10% 정도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1988년 이후 일간 움직임이 지금 최대폭인데요. 참고로 대만 달러 연간 변동폭이 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 만에 5에서 6% 정도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것도 이틀 연속으로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외환 시장에서 정말로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원화, 이게 이제 원화 가치의 그래프인데요. 원화 환율도 지금 급락을 했죠.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홍콩, 인도네시아 등등등 아시아 통화 전반이 동반 급등하는, 환율은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도 정말 오랜만에 1,370원대로 이제 내려왔고요. JP모건은 아시아 외환 시장의 역사적인 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입니다. 일단 겉에서 볼 때 그럼 왜 이렇게 급락했는가? 일단 미국 동부 시간 기준 이제 1일 저녁에 대만 환율이 이제 급락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중국 간의 이제 대화 기대가 커지면서였습니다. 이때 이제 중국 상무부가 처음으로 미국의 대화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공식 발언을 하면서 미중 간의 이제 무역 갈등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죠.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제 일부 품목의 관세 면제를 야금야금 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잇따랐고요. 그 결과 이제 일단은 역의 위안화 가치가 미국 달러 대비 거의 6개월 만에 이제 최고치로 뛰었고, 덕분에 이제 대만 달러나 원화나 아시아 통화들도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위안화가 사실상 이 아시아 통화들의 강세를 막고 있었던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해제됐다라는 이런 평가가 나왔죠. 사실 이때까지는 대탕트 분위기니까 모든 게 좋아질 거다, 정상화된다, 무역 긴장이 드디어 좀 완화된다,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대만 증시도 급등을 했고요. 대만 증시가 급등하면서 이제 환율이 급락하는 거는 외국인들이 대만 달러를 사가지고 대만 증시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사실 큰 문제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변동폭이 너무 심한 게 수상하긴 하지만 그냥 리스크 자산이 이제 선호가 좀 높아지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받아들여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 주말을 지나면서 역시 뭔가 심상치 않다 하는 분위기로 이제 바뀐 겁니다. 대만 달러가 이제 월요일 5일에도 미국 달러 대비 5% 넘게 이제 뛰었는데요. 그 전 거래일과는 다르게 대만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 환율이 이렇게 급락한 게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게 있다, 진짜 트리거가 따로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목이 집중이 된 거예요. 사실 이때 대만 중앙은행이 이 통화 강세가 너무 급격하다 보니까 이걸 막겠다고 외환시장 개입을 진행을 했는데 찔끔 오르는 것 같더니 오히려 더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약발이 없었다는 얘기죠. 결국 대만 달러가 폭등하면서 아시아 통화 전체적으로 이제 급등이 벌어졌습니다. 신흥국 통화 바스켓이 사상 최고치까지 올랐고요. 에버커 ISI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대만 달러가 극단적인 강세가 나타나면서 달러가 하락하고 국채도 급락하고 주식도 하락하는, 즉 이 미국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월요일 오전까지의 이야기인데요. 보면은 확실히 이제 금리가 좀 높아진 상황에서 이제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10년물 금리가 이런 모습이고요. 대만 달러의 이 엄청난 변동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얼마 전까지 있었던 이 트럼프 정책 때문에 달러 강세 시대가 이제 저물고 전 세계 자금이 다 미국에 들어와 있었던 이런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대대적인 근본적인 재조정 압력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월가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미국은 여전히 전 세계 자본의 최우선 목적지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의 구두 개입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월가의 분위기는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달러의 하락 압력, 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해외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을 유지할 인센티브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유독 이 대만 달러가 급등을 했을까? 그리고 이 대만 달러와 함께 우리의 원화도 이렇게 좀 많이 동조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원화는 왜 함께 묶여서 더 좀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걸까?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UBS는 이번 이 대만 달러 폭등, 아시아 통화 폭등의 기본 원인을 미국 자산을 대거 보유했던 대만 금융기관들이 이제 해지를 하고 청산을 받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대만은 사실 굉장히 이 수출 중심 경제죠.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15%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무역으로 벌어들인 돈이 많은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하죠? 이제 미국이나 해외에 투자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미국 국채, 미국 주식, 미국 자산에 이제 주로 투자를 합니다. 누가 하느냐? 대체로 이제 중앙은행 그리고 이제 생보사들 같은 장기 투자 수요가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제 미국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것을 또 가능하게 했던 것이 대만 달러가 이제 저평가 상태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인데요. 대만 달러를 약하게 유지하면서 수출 경쟁력을 키우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들여서 또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면 이 해외 자산을 보유하는 수익률이 또 높아지고 또 계속해서 환율을 높게, 즉 통화를 저평가 상태로 유지하려는 이 중앙은행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환율 변동성도 크지 않아서 해외에 투자하기가 좋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까지 대만의 기본적인 거지 경제 구조였어요. 지금 들어보면은 굉장히 트럼프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경제 구조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상 환율 조작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하는 이제 통화 저평가를 유지하면서 수출 경쟁력을 키워서 미국에 물건을 많이 팔고 그 돈을 미국에 투자하면서 달러의 강세를 더 심화시키는 전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이제 그런 경제 구조를 대만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한국과도 비슷한 이제 구조이죠. 그런데 대만은 그 구조가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더 이제 좀 깊었어요. 보시면 요 그래프가 이제 UBS에서 분석한 대만의 순 대외 자산 비율입니다. 이제 전체 대외 순 자산에서 외환 보유액을 제외한 이제 건데요. 요 비율이 대만이 GDP의 320%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큽니다. 즉 GDP의 320%, GDP의 4배 정도를 이 해외의 자산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는 당연히 1위고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한 100% 정도고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등에 비해서도 거의 3배 이상 높은 수준이죠. 이 말은 지금 이만큼 많이 대외 순자산을 갖고 있다 보니까 또 환율 변동에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미국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또 이 대만 달러는 엄청나게 급등하는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이제까지 굉장히 달러 자산을 많이 갖고 있었던 이런 대만 금융기관들은 지금 비상에 처하게 된 겁니다. 특히 이제까지 대만 생보사나 수출업체들은 환율 해지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까지 10년 넘게 달러는 강세였고 지금 굳이 대만 달러가 달러보다 훨씬 싼데 굳이 달러 자산을 해지를 하기 위해서 비싼 달러를 또 살 그런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해지 없이 굉장히 큰 대외 자산을 갖고 있었던 상황에서 환율 변동이 닥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 빠르게 좀 해지를 이제는 앞으로 늘리고 또 지금 이 굉장히 평가 손실이 커진 것들을 좀 일부는 좀 청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 왜 처하게 됐느냐? 트럼프 정부의 이제 정책 변화 때문인 거죠. 이제까지는 이런 상황을 그냥 미국도 서로 윈윈이다 하고 이제 봐줬었는데 이제 달러 강세를 문제 삼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이 투자 행태를 앞으로는 바꿔야 되겠다라고 이제 인식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앞으로는 달러 약세에 대비를 해서
대만 금융사들, 수출 업체들이 이제 환율을 해지해야 할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환율을 해지한다는 거는 환차손에 이제 대비를 한다는 거는 이제 미리 달러를 팔고 또 대만 달러를 또 사는 이런 계약을 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이 말은 달러를 파니까 달러가 추가적인 약세가 되는 요인이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달러 약세 때문에 벌어진 이런 대만 금융사들의 행태 변화가 앞으로 또 추가적인 달러 약세를 가져오는 이런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월가의 생각입니다. 지금의 이런 달러 약세, 아시아 통화들의 강세가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나라 원화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한국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비슷한 수출 중심 경제의 이제 구조를 갖고 있는 데다가 이런 엄청나게 많은 해외 투자를 하는 대만 금융사들이 대만 달러 대신 원화를 가지고 이제 환율 해지를, 미국 달러에 대한 해지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훨씬 대만 달러에 비해서 이 외환 시장 유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수요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간접 해지 자산으로 원화가 또 쓰이면서 원화는 또 추가적인 강세를 받는 이제 그런 이중 압력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원화도 대만 달러 급등에 함께 동참해서 동반해서 오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대만 금융사들이 미국 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해지만 늘리는 정도로 이 달러 약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냥 단순 해지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야, 이럴 거면 그냥 미국 채권 대신 다른 데다 투자를 하자라고 미국 자산에 대한 이 비중 축소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또 월가의 추가적인 경계 요인입니다. 두 번째 이유, 왜 유독 지금 대만 달러가 급등하고 있는가에 대한 두 번째 원인은요, 지금 마라라고 합의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이제 엔화나 위안화나 우리나라 원화에 대해서도 그렇고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평가 절하를 유도해가지고 미국과 무역 흑자를 불공정하게 늘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난을 해왔었죠. 그래서 이거를 시정하기 위해서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이제 그런 합의, 플라자 합의 2.0 또는 마라라고 합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계심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제 백악관 경제고문 마이런이 이제 마이런 보고서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주장한 내용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월가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마이런 본인도 나와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역시 뭔가 강요를 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경계심이 있는 겁니다. 에버커 ISI는 이 무역 협상 과정에서 지금 대만이 상당히 미국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좀 세게 맞은 상태인데, 이것을 내리기 위해 결국 미국이 환율을 좀 의도적인 평가 절하를 해라라고 요구를 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현재 대만 달러의 환율 급락을 더 부추기고 있는 그런 요인이라는 겁니다. JP모건의 이 싱가포르 데스크 아리암 산디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대만 달러뿐만 아니라 대만,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등등 아시아 통화들이 이렇게 단기간에 일제히 급등하는 현상은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미국과 환율 거래를 사실상 아시아 국가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내러티브가 시장에 파다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만 중앙은행 그리고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아니다, 미국의 환율 요구는 없었다라고 구두 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먹히지 않고 있죠. 대만 중앙은행 총재는 대놓고 마라라고 협의나 100년 초장기채를 사라라고 하는 그런 식의 미국 요구는 없었다라고 이제 했고요. 대통령, 라이칭더 대통령도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까지 지금 최근에 환율 변동은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전혀 그런 요구가 없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믿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결국 마라라고 합의를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대만 중앙은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입을 하기는 했는데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찔끔 오르는 듯 하더니 다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과거와는 다르게 대만 중앙은행의 이 개입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못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을 키우는 그런 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지금 이렇게 아시아 국가들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환율에 대한 요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경계심이 큰 상황인데, 특히 대만 달러가 유독 급등한 것은 워낙 대만이 이제 미국에 대해 무역 흑자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런 환율 합의 우려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다라고 이제 BNP 파리바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JP 모건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이제 좀 통화 관련 논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연기가 나면 결국 불이 있는 거 아니냐, 불이 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시장의 이런 우려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원화는 이제 트럼프 1기 때에도 이런 식의 통화 협정 가능성에 선반영하면서 환율이 급락한 전례가 있었거든요. 사실 뭐 대만이 무역 흑자 규모가 크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대만 달러가 이렇게 급등하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닌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정반대로 벌어지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좀 재밌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 싱가포르의 게이브칼 그룹 CEO죠. 루이스 빈센트 게이브가 지금 우리는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에 구매력과 자본이 서구에서 아시아로 대거 이동했었던 그 당시 아시아 금융위기가 오히려 정반대로 벌어지는 현상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외환위기를 가져왔었던 아주 힘든 그 아시아 금융위기, 그때에는 아시아 통화들이 급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환율이 2,000원 가까이 치솟으면서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거죠. 지금은 반대로 아시아 통화들이 이제 급등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구매력이 반대로 서구에서 아시아로 이동하는 현상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트럼프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미국이 최종 소비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의중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제 우리나라 미국 이 소녀들이 왜 이 싸구려 인형을 30개, 50개씩 갖고 있어야 되느냐. 질 좋게 미국에서 생산된 인형 좀 비싸도 2-3개만 있으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제 무역 적자나 중국에 대한 의존, 뭐 공급망을 외부에 이제 아웃소싱하는 이런 상황을 반전시켜서 자국에서 생산을 하고 물가가 좀 올라가도 괜찮다라는 이제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말은 결국 세계의 최종 소비자, 최대 시장이었던 미국이 더 이상 그 지위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생산을 할 테니 이제 너네가 그것을 소비해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의 결말은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아시아가 진짜로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세계가 수요 부족 때문에 불황에 빠지거나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날 텐데, 지금 이 환율 움직임을 보면은 결국 달러가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는 이런 상황은 아시아가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는, 구매력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구도가 앞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JP모건은 이제까지는 아시아 국가들이 이렇게 무역 흑자를 내서 그걸 가지고 미국에 투자를 하면서 미국 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그것이 달러 강세로 이어지는 이제 흐름이었는데, 이것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환율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좀 하향 안정화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좀 찜찜한 것은 우리나 대만이나 내수 시장이 작잖아요. 뭐 구매력이 아시아로 온다? 미국에서 생산한 거를 한국에서 소비한다? 뭐 말은 좋지만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는 내수 시장이 작다 보니까 수출 중심으로 이제 성장을 해왔는데, 통화 가치가 높아진다면은 수출이 불리해지게 되죠. 그럼 경제 성장률이 더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좀 하락하고 통화 가치가 올라가도 지금 증시 자금은 그렇게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유출되는,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이제 아시아 외환 시장, 특히 대만 시장의 이제 혼란이 과연 이런 해외 투자자들의 행동 변화가 그렇다면 미국 채권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미국 금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도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에버커 ISI는 미국 국채 매도로 이어질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산에 대한 수요가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부작용이 여전히 또 남아 있다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만은 굉장히 GDP의 거의 320%를 해외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대부분이 미국 국채, 회사채,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이 수요가 줄어든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미국 국채에 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겠죠. 특히 에버코어 RSI는 지금 이 대만 달러가 최근 극단적으로 강세가 나타난 것은 이 말하라고 합의 같은 그런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이 달러의 구조적인 약세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글로벌 포트폴리오가 재조정되고 있는 것의 일환이다. 즉 말하라고 합의가 없어도 이런 식의 달러 약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이 미국 자산에 대한 수요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는 대만 생보사들이 미국 국채를 투매를 한다거나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은 그런 신호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좀 이 미국 자산에 대한 매력이 좀 떨어지면서 이런 막대했던 국채, 미국 자산, 미국 증시 포지션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장기 금리는 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 월가의 지금 현재 우려입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달러 약세가 지속된다고 해도 지금 당장 무슨 이것 때문에 페드가 금리를 움직이기 힘들다거나 미국 정부가 이 움직임이 제약된다거나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선도적으로 금리가 좀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베센트 장관이 또 오늘 미국채 문제 없다. 미국은 여전히 전 세계 자본들의 가장 최우선 목적지가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정책들은 결국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더 많은 투자 수요가 들어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런 구두 개입이 좀 먹히기도 했죠. 또 이제 미국 정부도 이런 우려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채 수요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도 굉장히 활발하죠.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국채 매입을 의무화한다거나 일본에 좀 팔을 비틀나거나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현재까지 아시아 통화 시장, 아시아 외환 시장의 이제 변동이 나타내는 이런 월가의 우려들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조금 장기적인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환율은 얘기가 참 어려워요. 저도 좀 최대한 쉽게 정리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안녕.